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촉매 작용과 흡착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출제되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출제되는 거에 맞춰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실전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촉매예요. 촉매. 자, 촉매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들어간 만큼 다시 나와요. 변화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주로 뭘 하겠어요? 빠른 거를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촉매라는 애들은 집어넣었을 때 반응 속도는 분명히 변화가 되는데 평형은 어떻게 되냐? 평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촉매는. 평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줄 뿐이죠. 물론 느리게도 해주지만 우리가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크게 있어요. 그럼 화학 반응이 굉장히 금방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죠. 왜? 이런 산을 넘어야 돼요. 에너지 산을. 이때 반응물이 넘어야 되는 에너지 산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촉매를 집어넣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도 해주는 게 바로 촉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일 촉매 반응, 불균일 촉매 반응이 있어요. 균일 촉매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물이나 촉매나 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불균일 촉매를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 고체 촉매에다가 반응을 뭘 시키냐면 뭐 기체를 시킬 때도 있고 액체를 시킬 때도 있고 이렇게 상이 다른 반응을 우리는 불균일 촉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균일 촉매 반응에서 이런 식으로 상이 두 개 이상의 상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불균일 촉매에서 이렇게 고체, 기체, 액체 이런 식으로다가 상이 달라지게 되면 계면이 생기죠. 계면. 그래서 그 계면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약에 기체와 액체 반응이라면 기본적으로 물질 전달 속도가 자 전체 생산 속도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균일 촉매일 때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흡착이라는 말이 나와요. 흡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촉매 작용과 흡착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흡착, 탈착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흡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체 촉매가 있다고 합시다. 반응물이 이렇게 들러붙어야 돼요. 고체 표면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흡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착하면 촉매 반응이 일어나려고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이렇게 부착되는 것을 우리는 흡착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표가 있잖아요. 다 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온도를 보시면 물리흡착은 낮은 온도에서 근데 화학흡착은 어떻다? 높은 온도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좀 낮고요. 값이 얘는 좀 크고 이렇다라는 거. 자, 흡착층이 중요하죠. 얘는 다분자층이고요. 화학흡착은 단분자층이에요. 하나의 활성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나중에 보면 그 촉매에서 활성점의 결합이 돼야 돼요. 흡착이 돼야 되는데 그 활성점에 하나의 분자 혹은 하나의 원자가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분자층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역성이 높아요. 물리흡착은. 그런데 얘는 가역성이 낮아요. 아무래도 화학적인 결합을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흡착을 하다 보니까 가역성이 낮게 되고요. 굉장히 약한 결합을 하죠.
여기서 보시면 판데르발스 결합이다. 정전기적인 힘이다. 굉장히 약한 결합을 하는데 반해서 화학적인 흡착을 하면 단단한 흡착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리적 흡착 보면 흡착식 모델에 뭐 헨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건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랭뮬러 흡착 등온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착이 되잖아요. 지금 A라는 반응물이 있어요. 얘가 S라는 촉매에 흡착이 되면 자, 요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죠? 요런 형태가 될 건데 요때 우리 교재에 있는 기호대로 할게요. 이 흡착 속도식을 보면 요걸 KA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반응 속도 상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의 농도가 있죠. 얘가 기체일 때는 농도 대신에 압력을 써줘도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그 촉매의 농도는 뭘 써주냐면 보통 빈 활성점이 있는데 비어 있어야 반응물이 흡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빈 활성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통 우리가 그 고체 그 촉매에서 이 촉매의 농도를, 전체 촉매의 농도는 빈 활성점의 농도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결합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또 B하고도 결합을 해버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빈 활성점의 농도가 되어야 해요. 원래는. 근데 얘를 농도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는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농도로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흡착이 된 율, 이거를 우리가 피복률이라고 하는데 그 피복률로도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1로 놨을 때 피복 율이니까, 율이라는 건 전체를 1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B가 없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면 빈 활성점에 있을 거 아니야. 빈 활성점.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냐면 A가 들러붙은 애예요. A가 흡착이 된 피복률, A의 피복률, 표면 피복률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빈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CV 대신에 이걸로 나타내주면 1 마이너스 세타 A,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KA,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로 하면은 뭐가 된다? 세타 제로, 비어있는, 활성점이 비어있는 율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탈착 속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탈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으로 가야 되죠. AS가 이렇게 A와 S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뭘로 표현을 해줬냐면 D로 표현을 해줬네요. 이렇게 D, 그죠? 자, 그랬을 때 탈착 속도는 어떻게 돼요? 얘는 흡착 속도가 되고요. 얘는 탈착 속도. 얘는 KD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K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니까 세타 A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탈착 속도와 흡착 속도는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타 A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 고체의 A가 흡착이 되어 있는 율이잖아요. 자, 요거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자, 흡착 속도하고 탈착 속도가 같을 때,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요거의 B, 역반응에 대한 정반응의 B, 이걸 KA라고 하면 평형상수가 되잖아요. 요게 평형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거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율로 넘어가면 KA, PA, 1 마이너스 세타 A는 세타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 A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세타 A를 아예 정리해 놓은 걸 쓸게요. 세타 A를 정리를 해보니까 요게 KA, PA가 되겠고요. 1 플러스 KA, PA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흡착됐냐 그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흡착된 비율을, 흡착된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얘를 농도로도 나타내줘요.
농도로도 나타내 주지만 이런 식으로 율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CAS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농도 CA 얘는 CV가 되겠고 얘는 CA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농도로 얘기를 해주려면 대신에 이건 율로 해줬기 때문에 1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CT가 들어가요. 전체 촉매의 농도가 되겠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이런 형태 있잖아요. 1 플러스 KP분의 KP 이런 형태가 되는 거를 자 우리는 랭뮬러 흡착 등온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율로 표현을 해도 되고 농도로 표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랭뮤어 흡착 등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 CAS와 그 다음에 이쪽을 PA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러니까 PA가 작을 때는 어떻게 선형 관계가 살짝 있는 거죠. 자, 이렇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PET라는 흡착 등온식도 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 여기 복잡한 식이니까 절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N이 1일 때 흡착 등온식이 되고 N이 무한대가 될 때 PET 흡착 등온식이 된다라는 겁니다.